요즘 젊은 세대 사이에서 빚 갚는 게 인생의 절반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대출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청년층의 소액 대출 연체율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금융권의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오늘은 왜 이런 현상이 생기고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금융감독원 통계에 따르면 카카오뱅크의 20대 차주 연체율은 불과 4년 전 2020년 12월 0.45%에서 올해 7월 1.93%로 약 4배 급등했습니다. 30대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같은 기간 0.38%에서 1.37%로 3배 이상 높아졌습니다. 비슷한 시기 토스뱅크도 청년층 연체율이 빠르게 늘었는데요. 대출을 시작한 2022년에는 20대 연체율이 1.48%였지만 올해 7월 말에는 2.5%로 상승했습니다. 30대는 0.69%에서 1.2%로 증가, K뱅크는 지난해 20대 연체율이 4%를 찍은 뒤 올해 2.3%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지만 여전히 시중은행 대비 2배 이상 높은 수치를 기록 중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연체율이 급등한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높은 금리와 물가입니다. 2022년 이후 기준금리가 크게 오른 이후 대출이자 부담이 늘어난 반면 청년들의 소득은 크게 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물가 상승으로 인한 생활비와 주거비 부담이 커지면서 상환 여력이 줄어들었죠. 두 번째는 불안한 고용 상황입니다.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의 경우 단기 일자리나 프리랜서 형태의 고용이 많아 수입이 일정하지 않다는 점이 리스크로 작용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대출 문턱이 낮아진 인터넷은행의 영향입니다.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K뱅크 등은 간편하게 앱으로 몇 분 만에 돈을 빌릴 수 있게 하면서 몇 백만 원쯤은 괜찮겠지라는 인식이 퍼졌고 이게 곧 연체율 증가로 이어진 것입니다. 최근 들어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까지 겹치면서 소비와 투자 모두 위축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청년층은 월세, 생활비, 학자금, 대출, 신용대출 이 네 가지 지출이 한꺼번에 겹치는 구조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금융 전문가는 소액 대출 연체는 사회초년생 신용 붕괴의 시작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취업, 전세 대출, 신용카드 발급 등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런 흐름을 막기 위해 청년층 대상 신용회복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정 기간 성실히 상환하면 이자 일부를 감면해 주거나 신용 점수를 회복할 수 있는 제도 등이 대표적입니다. 또한 청년층 스스로도 대출 관리 습관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소액이라도 상환 일정을 달력이나 앱에 기록해두기. 둘째, 이자율이 높은 대출부터 우선적으로 상환. 셋째, 대출을 돌려막는 행동은 절대 금지. 넷째, 지출 패턴을 꾸준히 체크해서 매달 갚을 수 있는 금액 내에서만 대출 유지. 금융은 결국 신뢰의 게임이기 때문에 한 번의 연체가 향후 5년간 신용정보에 기록될 수 있습니다. 쉽게 빌릴 수 있는 세상, 하지만 갚지 못하면 더 큰 대가를 치러야 하는 세상이기도 합니다. 청년층의 연체율 급등은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보여주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금융 생활에 작은 경고등이 되길 바랍니다.